자, 파일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트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흐름이나 혹은 데이터의 흐름을 형성해주는 통로를 가리켜주게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스트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각종 입출력 장치와의 데이터 이동에 사용되어지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어져요. 대표적으로 키보드나 화면과 같은 사용자 콘솔 장치와 입출력하거나 혹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고 혹은 원격제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이 수행 중인 과정 중에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고 또 스트림으로부터 특정 대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스트림은 크게 역할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프로그램 입장에서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쓰는 대상이 되어지는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스트림을 입력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서 작성했던 system.in이라는 객체는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문자열들을 프로그램이 읽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system.out이라는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는 화면에다가 간단한 텍스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문자열 형식으로 정보들을 출력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런 자바의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FIFO 구조, 즉 스트림에 먼저 쓰여진 내용이 먼저 출력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림 내에 집어넣은 순서대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스트림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 하여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읽어드린 것이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질 것이고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정보를 쓴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쓴 내용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진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출력되어진다라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바의 스트림은 단방향성 스트림으로서 기본적으로 입력을 위한 스트림과 출력을 위한 스트림이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읽기 혹은 쓰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읽기 스트림과 쓰기 스트림을 각각 생성해 주어서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자바의 스트림은 지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스트림으로서 스트림에 넣은 데이터가 온전히 처리되어지기 전까지 그 스트림을 처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흐름을 우리 스레드라고 부를 거예요. 자, 스레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것인데 1차적으로 그 스트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연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스트림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나야지만 그 다음 작업이 수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읽기 스트림을 통해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구문이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스트림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드린 다음에 그 이후의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될 것이에요. 하나의 스트림을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은 앞선 스트림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났다라는 전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다만 이렇게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지연 가능성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좀 떨어뜨려 버리는 단점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그냥 써라 라고 처리를 해놓고 나서 자기가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지만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보내지는 모든 내용이 다 처리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음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져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프로그램이 지연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 가서 thread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자바의 스트림은 연결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마치 기존의 하나의 스트림에다가 추가의 스트림을 연결해 줌으로써 뭔가 확장성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는 파일 입출력과 관계되어지는 스트림을 주로 살펴볼 것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앞선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했던 파일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이라는 클래스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로컬 시스템 상의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하나의 객체로 추상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클래스가 될 것이에요. 자, 이 클래스를 통해서는 오로지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빈 파일을 생성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등의 기본적인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지,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거나 혹은 파일의 내용을 쓰는 작업들은 이 파일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는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파일에다가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어드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파일 입출력 스트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스트림은 크게 보면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스트림을 통해서 입출력할 대상을 1바이트씩 처리할지 하나의 문자 단위로 처리할지에 대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자바에서의 문자는 유니코드를 표현하는 2바이트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바이트 스트림이 가장 기본적인 처리가 되어줄 수 있어서 먼저 바이트 스트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뒤에 가서 문자 스트림이 바이트 스트림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스트림 역시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스트림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이라는 추상 클래스와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즉, 바이트 단위로 스트림으로부터 프로그램이 정보들을 읽어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또 바이트 단위로 프로그램이 정보들을 스트림을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스트림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자, 다만 대상이 되어지는 장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드릴 것인지 또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클래스들은 읽어드려라 라는 리드 메서드와 써라 라는 라이트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각각 입력을 위해서는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다수의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것이요, 출력을 위해서는 아웃풋 스트림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다수의 클래스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파일로부터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사용이 되어질 것이고, 자, 그 중에서도 이 스트림을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터드 스트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필터드 스트림 중에서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과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하나의 객체로 표현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예 객체 단위로 입출력할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제공되어진다라는 것도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상 오브젝트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지기는 해요. 자, 하지만 이런 오브젝트 인풋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입출력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인풋 스트림이라는 것은 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수행을 해주는 추상 클래스이다 라고 했었죠. 소위 system.in이라는 객체가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system.in이라는 객체는 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받는 객체였었잖아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이 좀 번거로워서 스캐너 객체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려서 스캐너 객체가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변환해서 내주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는 바이트 단위로 출력을 수행을 하는 스트림 객체를 위한 추상 클래스가 되어졌었죠. 앞서서 살펴봤던 system.out이라는 객체가 역시 바이트 단위로 출력을 수행을 하는 그런 스트림 객체가 될 것이에요. 다만 입력과 다르게 출력은 바이트 단위로 출력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순서대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객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system.out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직접 출력을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런 입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추상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로부터 입출력을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현재 파일 inputStream이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될 거예요. 즉 파일로부터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리는 일을 수행을 하는 스트림 객체를 위한 것이요. 파일 outputStream이라는 것은 역시 바이트 단위로 파일에다가 정보를 쓰는 일을 수행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되어진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일 inputStream이나 파일 outputStream은 생성자의 인수로 현재 내가 입출력할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 대한 경로명을 하나의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거나 혹은 파일 객체를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파일 outputStream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열이나 파일 객체를 통해서 어떤 파일에다가 스트림을 만들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일 inputStream이나 파일 outputStream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로부터 스트림을 생성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질 텐데, 자, 문제는 그 문자열로 지정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항상 현재 로컬 시스템 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파일 inputStream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스트림을 만들 것인데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켜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것은 checked exception으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주어야지만 컴파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 입력 스트림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파일 inputStream 객체를 생성을 하되 이 파일 inputStream 객체의 생성자에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되어지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예외 처리를 통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반면에 파일 출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다가 정보를 저장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파일 inputStream과 다르게 파일 outputStream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저 빈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저장하도록 하는 처리가 일어나도록 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 대한 경로명이 유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폴더 밑에 어떤 파일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을 새로 생성하면 되지만 경로명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역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file outputStream인 경우에도 역시 checked exception으로 file not found exception에 대한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파일 outputStream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 파일에다가 현재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버라이트하는 형태로, 즉 기존의 파일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지금부터 저장할 내용으로 덮어쓰기 하는 모드로 파일 스트림 객체가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그 오버라이트 모드로 사용을 하면 충분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정보들을 로깅하기 위해서, 즉 누적해서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펜드 모드로 파일을 오픈해야 하는 경우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파일 outputStream 클래스의 두 번째 생성자 인수로 하나의 boolean 값을 지정을 해주어서 참의 값을 지정해 준다면 append 모드로 파일 스트림을 생성해라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파일 input output 스트림을 이용을 한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일 바이트 카피라는 클래스를 하나 두었어요. 자, 이 클래스 안에서는 현재 생성자의 인수로 소스 파일과 데스티네이션 파일에 대한 이름을 하나의 문자열로 전달받았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메인 메서드 쪽에서 바이트 파일 카피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현재 존재하는 이 파일을 이런 이름의 파일로 하나 복사해 줘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현재 이 바이트 파일 카피라는 클래스에는 카피라는 메서드를 작성을 해 주었는데, 자, 이 카피라는 메서드에서 보면 입력 파일로부터 파일 인풋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하고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로 하여금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하도록 했어요. 자, 이 각각의 파일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반드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ry catch절을 통해서 감싸주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 반복문을 통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한 바이트를 읽어드리도록 처리를 했고, 그 읽어드린 내용이 -1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즉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유효한 데이터를 읽어드렸다라고 하면 한 바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반환이 되어질 텐데, 파일 끝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내용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1 값이 반환이 되어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26번째 줄은 파일의 끝에 도달했다면 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즉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while 루프를 벗어날 것이고, 파일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읽어드린 내용을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write 메서드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즉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처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루프가 빠져나왔을 때 몇 바이트가 복사되었는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다만 이 read라는 메서드도 보면 또 write라는 메서드도 보면 각각 IO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켜 줄 수 있어요. 즉 읽기 동작이나 쓰기 동작을 할 때 그 처리 과정 중에 입출력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시 IO exception에 대한 예외 처리를 동반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트림을 객체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스트림에 대해서 입출력 동작을 처리하는 것은 종속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try 구문 안에다가 다 기술을 해준 것이고, 자, 이렇게 모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스트림을 안전하게 사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닫아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그 닫아주는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인풋 스트림 객체와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close 메서드로 호출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현재 우리가 스트림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입력 스트림 객체는 생성됐으나 아웃풋 스트림 객체가 경로명이 유효하지 않아서 생성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try 전례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에 따라서 각각의 스트림 객체는 널 값일 수도 있고 널 값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파이널리절에서 현재 예외가 발생했던 발생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열려있는 파일 스트림 객체를 안전하게 닫아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 현재 스트림 객체가 널이 아니면 닫는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했고, 그 닫는 작업 중에 역시 IO exception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현재 try catch절로 감싸주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ry catch절이 이중에서 중첩돼서 나타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는데, 그 구조가 항상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지니까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되어지는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파일이라는 것은 블럭 단위로 조작되어지는 저장 장치로부터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거나 데이터를 쓰는 처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바이트씩 입출력하게 되어지면 그 처리 효율성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어져요. 더불어서 내 프로그램 내에서 입출력할 데이터들을 그저 바이트의 나열로 변환해서 입출력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무척 번거로운 작업들이 동반되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바이트 스트림과 같이 연계되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필터드 스트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